네, 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 정인재 연구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담당하고 있는 기술적 분석과 파생 상품 관련해서 2024년 전망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 좀 몇 가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술적 분석 관련해서 좀 시장 전망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120개월 이평선의 지지를 확인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기적으로 120일 이평선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120월 이평선을 이탈하는 경우를 이렇게 보시면 GDP 성장률이 거의 역성장할 때였어요. 올해도 살짝 이탈했다 회복을 했는데 올해는 GDP 성장률 1%대였고 내년은 2%가 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주가는 어쨌든 하방 요소성을 완전히 확인했다. 아래보다는 위쪽으로 방향을 열어놔야 된다. 이렇게 일단 큰 그림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여러 가지 등락은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보다는 위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봉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중기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주봉으로 이제 60주 이평선이라고 그러면은 보통 1년 평균가 정도가 되고 그게 어떤 방향성의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색 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21년 여름에 이탈했죠. 이탈하고 올 초에 이제 회복을 했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살짝 이탈하고 이제 회복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 이제 하락하면서 이탈할 때는 사실 좀 불안하긴 했었는데 어쨌든 이게 다시 회복을 했고 평선이 이렇게 이제 횡보로 이제 전환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하락세로 진행될 가능성은 되게 낮아졌다. 결국은 바닥을 다지고 있거나 좀 올라가는 쪽으로 이제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과거에도 이렇게 이제 2018년에서 이제 21년 사이에 보시면은 주봉으로 이제 120주 이평선, 200주 이평선 이런 저항이 있는데 이때도 저항 때서 이제 공방을 하다가 돌파하고 이제 주가가 이제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요. 120주 이평선 위치는 2,600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좀씩 올라갔을 때 2,600포인트 부근의 어떤 저항 상당히 중요하다 볼 수 있겠고요. 그걸 만약에 돌파하게 된다면 그럼 상승 방향으로 전개되기 쉬운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일봉으로도 사실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일봉으로도 120일 이평선 저항에 걸렸습니다. 거기서 약간의 등락을 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일목균형표 구름대는 이제 옆으로 이탈하면서 이제 벗어난 상황이고 일봉상으로도 연중 고점에서 그 하락 추세선 근처에 왔는데 거기서 이렇게 밀리고 있는 모양은 아니에요. 지금 가격대가 또 연중 고점에서 저점까지 하락폭의 61.8%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2520포인트 부근에서의 단기적인 어떤 공방은 사실 상당히 자연스러운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과거에 이제 이렇게 200일 이평선을 막 이탈했다가 추세하락으로 진행되지 않고 어쨌든 다시 회복 시도에 나섰고 회복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던 경우는 2004년이랑 2006년에 있습니다. 2004년에도 120일 이평선, 200일 이평선 부근에서 공방이 있었고 또 회복하고도 등락을 거듭하고 나서 올라갔고 2006년에도 보시면 요 이평선, 장기평선이죠. 120일, 200일 평선에서 상당히 기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돌파하고 또 안착 확인하고 이러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주가가 12월까지라고 보면은 뭐 강한 상승은 어렵겠지만 여기서 이제 밀리지 않고 돌파 시도가 계속 이어지다가 돌파를 하면 시장이 좀 상승 방향으로 전환되는 걸 볼 수 있고 상승을 하더라도 바로 이렇게 상승폭 확대하기보다는 일단 120일이나 200일 이평선 위에서 좀 등락을 하면서 안착을 확인하는 이런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이 단기 내지 중기로는 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은 올해 이제 바닥 확인 과정을 이제 거쳤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내년도 흐름은 상승 방향으로 보고 있지만 지금 현재 2,600 그리고 2,500 사이에서의 어떤 상승 국면을 전환 과정에서 상당한 어떤 등락이나 시간이 좀 필요하다. 상당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몇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시장이 좀 재미없고 불안해 보이더라도 어쨌든 국면 자체가 위쪽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 유지하시는 게 확실히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시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S&P 500 지수도 굉장히 규칙적으로 움직였어요. 보시면 이제 얘도 60주 평선 이탈하고 이렇게 안착 확인하고 돌파 시도하다가 연초에 이제 돌파하고 올라갔다가 밀리면서 다시 60주 이평선에서 이렇게 상승한 모양이에요. 보시면은 60주 이평선 흐름 자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은 돌파하고 안착 확인하고 다시 올라가는 시도를 하고 있고 또 이 와중에 이제 이평선들 장기 평선들이 이렇게 밑에서 상승 방향으로 쭉 전개되고 있고 일목균형표 구름대도 지지대로 양운을 형성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상승하기 되게 좋은 모양을 만들어 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잘 아시겠지만 일봉상으로 보면 이미 연중 고점대 부근에서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저항이 있을 거기 때문에 한 번에 돌파는 못할 수 있지만 혹시 밀린다 하더라도 상승 시도는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위에 올라가면 머지않아서 21년도, 22년도 초반에 어떤 그 역사적 신고가 부근에 도달합니다. 여기서도 좀 공방이 있겠고요. 미국 시장도 어쨌든 위로 보면 쭉 저항이 이렇게 포진해 있어서 바로 상승폭을 막 확대하기는 쉽지는 않은 모양이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은 상승하기 유리한 국면으로 딱 만들어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조금 불안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미국 시장도 위로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는 좀 불안하고 느려 보일 수 있지만 신뢰를 갖고 이쪽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파생시장 관점에서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뭐 약정 수량입니다. 최근에 이제 50만 주까지 늘어나는 일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11월 6일 날 공매도 금지하던 그 발표하던 그날 이제 장이 워낙 올라가면서 이렇게 수량이 커졌는데, 선물 시장은 거래량이 많으면 좀 약세장이라는 신호고 적으면 강세장이라는 신호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20만 계약대로 선물 거래량이 이렇게 떨어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선물이랑 미결제 확정 흐름인데, 미결제 확정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해치 수요가 많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미결제 확정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해치 수요가 적다는 얘기고, 그럼 시장의 방향은 이제 위쪽으로 이제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코스피 200에서 현물 대비 선물 거래대금 비율이 한 539% 정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물론 이제 11월 조정 때 그랬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하락장에서 이제 600%를 상회하는 모습 보이고, 이 비율도 이제 선물의 비중도 조금씩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 자체로만 보면 선물 시장에서도 상승 쪽으로 점차로 방향을 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선물 시장에서 이제 외국인 흐름이 올해는 되게 부진했습니다. 주로 이제 순매도권에서 움직였고, 순매도 5만 계약 정도 갔다가 보합, 순매수 플러스 간신히 넘는 수준까지 올라갔다. 뭐 이렇게 반복을 해서 이런 외국인 흐름 자체는 선물 시장의 포지션 자체는 되게 네거티브였는데, 그거에 비해서 주가는 뭐 그렇게 큰 하락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일시적으로 하락하긴 했지만 추세적인 하락은 아니었고요. 최근에 되게 재밌는 점은 뭐냐 하면은 현물을 매수를 하면서 선물도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 현물을 막 매도하고 막 왔다 갔다 하는 시절에도 현물은 어쨌든 쭉 매도 기조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현선물을 동시에 매수하고 있다. 이런 점이 긍정적이고, 또 하나는 그 평균 베이시스에서 이론 베이시스를 뺀 값, 시장의 심리를 나타내는 베이시스의 괴리도라고 그러죠. 이것도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시장 심리도 좀 좋아지고 있고, 외국인 수급도 현 선물이 같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 흐름 자체도 역시 위쪽으로 열려있는 모습을 파생시장에서의 흐름도 보여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ELS 관련된 거예요. 내년에 이제 홍콩 H 관련 ELS가 이제 대규모 손실이 난다 이런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규모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미상환자액이 2021년도에 발행된 게 15조 정도가 되는데, 주로 1월에서 7월까지 좀 손실 물량이 가능한 물량들이 있습니다. 사실 하반기에는 기준 가격 자체가 낮기 때문에 손실이 크지 않을 거고, 21년 상반기에 발행된 게 손실이 될 건데, 아마 1월 중순부터 조금 손실 가능성이 높고요. 1월 달 금액이 8천억 원 정도 되고, 4월 달이 가장 큽니다. 4월 달이 커서 2.9조 원 정도. 7월 달까지를 아마 주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7월 달까지 한 11조 원 정도 금액이 리스크에 노출이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낙인이 된 비율이 뭐 한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낙인이 된 거에 70% 정도, 낙인된 물량은 보통 기준가 70% 정도 되면 미치면 이제 손실이 나는데, 기준가의 어떤 70% 수준을 까만색 선으로 이렇게 그려봤는데, 대략 보면 한 7,500포인트 위쪽에 움직이면 손실이 좀 제한되고, 8,000포인트 위로 올라가면 뭐 손실이 거의 많이 줄어드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 상반기 중에 홍콩 H가 지금 8,000포인트를 넘어야 되는데, 현재 이제 6,000포인트 부근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쉽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낙인이 되지 않는 종목들의 낙인 가격 분포는 이 차트와 같습니다. 7,000에서 7,500 사이에 가장 많이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 낙인이 되지 않은 이 종목들은 뭐냐면은 중간에 이제 기말이 될 때까지 낙인 자체를 평가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낙인 여부를 만기 때 평가하는 금액이라 갖고, 이렇게 지금 사실은 요 밑에까지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기준에 평가하는 거라면 이미 다 낙인이 됐었어야죠. 근데 기말에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고요. 내년에 그러면 손실을 얼마나 예상을 할 수 있냐, 사실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매일매일 만기 가격이 변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얼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요.
그냥 우리가 러프하게 한번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내내 홍콩 H 지수가 어느 가격에 그냥 쭉 고정돼 있다고 쳤을 때 얼만큼 손해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면 내년 상반기 내내 홍콩 H가 6,000포인트의 지금 가격대 그냥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대략 3조에서 3.9조 정도 손실이 가능합니다. 왜 3조에서 3.9조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낙인된 금액은 기준가 79% 미치면 손실이라고 보고, 낙인이 안 된 애도 65% 미치면 손실이라고 보고, 숫자가 이제 기준가가 나와 있는 거 기준으로 보면 이제 3조 정도가 되고요. ELS 발행 금액 중에 기준가나 뭐 이런 게 발표가 되지 않은 종목들이 있어요. 이제 그거가 그렇게 발표된 게 76% 정도 되기 때문에 한 1.3배 정도가 사실은 실제 어떤 손실 예상 금액이라고 보면 3조에서 3.9조 정도로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월별로도 제가 가격대가 얼마인가에 따라서 손실이 예상 규모가 얼마다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도 같은 가정입니다. 그 월에 딱 그 가격대 고정돼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얼마라는 거지, 이게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아주 정확한 수치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대략적으로 내년도에서 뭐 현재 가격대 부분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상반기에 3에서 3.9조 원 요 사이에서의 이제 손실이 예상이 되고요. 요거보다 좀 올라가고,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약에 7,000포인트 막 위로 이렇게 딱 가 있다, 7,500포인트 위로 가 있다, 그러면 한 1조 정도로 줄어듭니다. 8,000포인트 위로 가면 한 2천억 정도로 줄어들어요. 많이 줄어들죠. 그래서 내년 중에 홍콩 H 지수가 많이 올라가서 손실을 좀 제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4년도의 파생과 기술적 분석 관련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발간한 24년 파생시장 전망이라는 자료에 좀 더 풍부한 내용이 있으니까 자료를 참고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